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나갈 때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누가 누구를 찬 걸까? 내가 찬 걸까? 상대방이 찬 걸까? 마음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복수심이 들기도 하고요. 열등감, 모멸감도 들고 때로는 혐오감도 느낍니다. 다시 만나기가 싫어서 두려움도 느끼죠. 상대가 돌아오길 바랄 때도 있고 어디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굴 찬 걸까라는 질문에 정답이 있긴 할까요? 물론 연인 관계에서 잘못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나쁜 일들. 예를 들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걸 주변에 유포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또 헤어지고 나서 상대를 비방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 전 연인에 대해서 거짓말로 평판을 망가뜨리는 일들, 또는 만날 때마다 연인의 자존감을 해치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일들.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먼저 차고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사람이 벌을 받기를 우리는 주로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같은 순간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 연인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두지 마시고 당장 증거를 확보하셔서 경찰서부터 가시라는 조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일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단시간에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평온하고 행복하며 현실적인 성취를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드러내는 일, 이런 선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로 저런 연인에게 나쁜 일을 당한 쪽은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싶고, 울고 싶고, 잘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죠.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숨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활동적으로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이런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피해자, 약자의 편에 서줄까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이던가요? 피해 사실을 감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회복해서 피해 사실을 담담하고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성을 잃기가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 곁에 가는 것을 기피하죠. 불편하지만 보편적인 현상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강하고 아름답게 회복해서 일어나 나가는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자의 편에 더 쉽게 가서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맺어졌을 때 오히려 그 최악의 결말이 나 자신의 한계의 지점을 바꾸고 더 크게 성장할 기회라고 여겼으면 합니다. 울고만 있으면 정말로 그 불행은 끝이 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악의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것보다 나은 좀 보편적인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오해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또 서로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이별입니다. 그런 이별에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더 많이 오래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때는 그것밖에 안 됐던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 그 사람의 사정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건 아닐까 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연인을 떠나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제가 연인을 찬 것보다 연인에게 차인 경우가 더 편안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이별을 구할 때는 그만큼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제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꼭 누군가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연인과 헤어진다는 것은 꼭 누군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연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피곤하고 뭔가 여유가 없으면 관계가 결렬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꼭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요? 그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할 텐데요. 저는 지나간 이별에 대해서는 나는 그 이별의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한 번쯤은 쉽게 가볍게 내려놔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모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헤어지고 나서의 감정이 어땠느냐이지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개인 한 명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 혹은 길게 만났든 짧게 만났든 모든 연인들을 깨끗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 현재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새롭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잔재를 남겨서 현재를 오염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 관계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다소 저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별을 먼저 고한 연인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전 연인들이 모두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양이가 갑자기 우네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전 연인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들 스스로 파산한 뒤에 가장 아끼는 가족이 죽어서 없어지기를, 그래서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쓸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저지른 전 연인이 행복하길 바랄까요? 여러분, 오늘까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저주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지 못한 장점을 가진 연인이 나타나기를, 그 새 연인을 만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몰랐던 장점을 그 연인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그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계속 야옹대는데요. 여러분의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단태였습니다.